자, 추억에서 하고 엄마 걱정 볼게요. 자, 추억에서 보시게 되면 박재삼 씨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박재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경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가난에 대한 한.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선 장사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족들을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 월사금이라고 하는 거, 월사금이 뭐냐면 학원 등록비예요. 매 달마다 냈어야 돼요. 예전에는 학교를.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뭐죠? 육성회비? 뭐 요런 거 육성회비 아닌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뭐 내는 거 있지 않아요? 뭐 학생회비인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조금 내요, 조금. 근데 예전에는 정부에서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월급을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에다가 학생들한테서 거둔 돈까지 해가지고 월급을 줬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운영자금까지도 거기서 이제 다 충당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사금 안 내면요, 매 달마다 내는 그 월사금을 안 내면 학생들 불러내요. 누가? 선생이 불러내거나 아니면 선생들이 좀 그런 거 싫어해. 그래도 난 학생 가르치는 선생인데 어떻게 돈 안 냈다고 애들을 갈굴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가 와서 그걸 하냐면 교장이나 교감 선생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문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러고는 뭐 한다? 야, 너 나와. 난 월사금 안 낸 애를 나오라 그런 다음에 이 새끼들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거지 새끼들이야? 학교가 뭐 노는 데인 줄 알아? 돈을 내야지 배울 거 아니야 임마! 그러면서 막 갈궜었어요. 됐나요? 선생님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아니 난 그 정도 나이 때는 아니야. 그 정도 나이 때는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난에 대한 한 같은 게 작품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의 정서. 이게 자신의 누이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 곁을 떠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때도 있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추억에서하고 같이 묶여서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 이게 뭐냐면 기형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기형도 본명 아닙니다. 본명 아니에요. 필명이에요, 필명. 근데 이 사람이 시 형태 자체가요, 어떻다? 시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그래서 기괴하고 우울한 분위기 같은 게 시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어렸을 때는요,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이 되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기형도까지 합쳐가지고 5형제인가 6형제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아버지의 사업이 일순간에 망해버린 거지. 망하면서 뭐 한 거야? 이제 가족들이 흩어진 거야. 근데 기형도는 이제 기형도하고 기형도가 가장 좋아했던 셋째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하고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산 거고, 아버지가 나머지 3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살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엄마 홀몸으로 먹여 살려야 되잖아,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면 채소 장사, 야채 장사 같은 걸 하는데, 이 도매상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이 야채 같은 걸 이렇게 넘기고 그러다가 좀 시들시들한 거 있잖아. 시들시들한 거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옆으로 빼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냥 폐기 처리하거든요. 갖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주워다가 이제 엄마가 물로 씻고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라이에 이고 가가지고 판 거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을 했던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기형도가 가장 사랑했던 그 셋째 누나가
결국은 영양실조하고 같이 왔던 게 뭐냐면 폐결핵이 같이 옵니다. 폐결핵이 같이 와서 결국은 기형도의 앞에서, 기형도가 초등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때인데 그 초등학생인 기형도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거야. 그걸 보고는 기형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 한 거야? 성격이 음울하고 침울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야. 가난과 이 가난이 왜 세습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는 왜 도대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되냐면 시인이 됩니다. 대학교 때 혜성처럼 등단을 해요. 그래서 신춘문예에다가 시를 써서 딱 냈는데 그게 당선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화, 도시화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기괴한 느낌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신선하다라고 해서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작가 활동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고 한 3년, 4년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이 사회 비판적인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신문 기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문 기자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부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가 33살인가의 나이에 취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에 쳐서 죽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요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특히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2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추억에서 볼게요. 추억에서 보시게 되면요,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이라고 돼 있잖아. 생어물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생어물이라고 돼 있잖아. 됐나요? 생어물. 이거 뭐예요? 그렇지. 살아있는 건 아니고요. 살아있는 건 아니고 말리지 않은 생선을 생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말린 거는 건어물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생어물전. 이게 엄마의 삶의 터전이에요. 물고기를 파는.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요, 어스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둠의 이미지, 그리고 해가 졌다, 하강의 이미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둠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애상감을 형성합니다. 어둠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애상감을 형성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해다진 어스름을, 우람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물결 표시 일단 쳐두시고요. 속절없이 은전 물결 표시 치시고요.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자,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엄마는 물고기를 팔았는데 다 못 팔았어. 그래서 남은 물고기를 보는데 이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요? 이 물고기 다 못 팔면요,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기네가 먹어 치우던가. 됐나요? 아니면 다음날 장사에 지장이 생겨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은요, 어떻게 뛰어오는 거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생활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좀 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천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팔아요. 그런 다음에 그 조금 생긴 미천을 가지고 그 고깃배가 들어오잖아. 그럼 고깃배가 이제 파레트 같은 거 이만한 데다가 물고기를 채워서 이제 판다고. 그럼 업한장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있는데, 그 빠지는 애들 말고, 얘네들은 상품 가치가 있는 애들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떨어지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그 뱃사람들이 폐기 처분하거나,
됐나요? 아니면 자기네가 그냥 가져가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구워 먹거나 뭐 이렇게 해버린다고. 거의 대부분 버리는데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애들을 사는 거야. 아재 집에서 아들이 굶습니다. 미안한데 이 가격에 미안한데 좀 넘기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아저씨들이 또 아줌매 또 왔네. 아줌매 그만 오라 했지 않습니까? 뭐 자꾸 오십니까? 이거 다 버릴 거니까 신경 끄이소. 어차피 버릴 거 쟤한테 그냥 넘기시죠. 이 값에 그냥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저씨들이 막 짜증내. 짜증내면서도 친데레야. 친데레라서 진짜 아줌매 다시 오지 마이소. 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줘요. 그럼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를 싼 값에 파는 거야. 거기 사이서 싱싱한 갈치 들어와십니다. 아줌매 이거 씨알이 너무 작은데. 뭔 소리입니까? 요새 다 요만하게 잡혀요. 그리고 이게 또 맛이 응축되어 있어서 설탕이 맛있습니다. 집에 가져가가 소금 살살 뿌려가지고 숯불에 싹 구우면 맛있어요. 그 대신에 싸게 드릴게. 싸게. 원래 갈치 한 마리에 요새 15,000원 2만원 주는데 야는 그냥 한 5,000원에 그냥 가져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야. 값어치 없는 거를. 그래가지고는 팔고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루 먹을 양식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식도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쌀포대로 사요. 돈 없는 사람들은 봉지 쌀을 사요. 이게 돛박으로 퍼가지고 라면 봉지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는 그걸로 세 가족이 한 끼 때우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팔고는 이제 미천하고 남은 돈 약간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물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길거리에 보면은 할머니들 좌판 같은 거 깔아놓고는 거기서 이제 귤이나 이런 거 파시잖아.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서 저기 과일시장, 도매시장 같은 데 가서 그걸 띄워오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 그런 다음에 그걸 쌓아놓고는 싸게 파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가 다 못 팔았어. 다 못 파니까 남은 물고기들 보는데 그 물고기들 눈깔이 어때요? 동그랗죠. 그리고 은색으로 반짝반짝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저게 다 돈인데. 다 팔았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 못 팔아서. 그래서 가슴에 한이 생긴다고. 됐니? 자, 그래서요, 여기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난의 한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눈깔들하고 은전이라고 하는 거. 요거 물개 표시 쳤죠? 그죠? 이거 뭐다? 형태상의 유사성을 통해서 연상을 하는 겁니다. 형태상의 유사성을 통해서 연상. 넌 나가 있어. 어차피 이따 들을 거잖아. 지금 듣고 이따 또 듣게? 거기 아마 비어 있을 거야. 사람 들어오면 다시 와. 7시 붙었어요. 7시 붙었어? 가 있어. 네. 자, 그래서 은전만큼 손한다는 한이던가. 가라고 돼 있죠? 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 긋고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했죠.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한이 쌓였었을까? 라고 해서 궁금해하는 듯한 느낌이죠.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 울엄매야 울엄매. 울엄매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긋고요. 울엄매는 뭐다? 우리 엄마 또는 우는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또는 우는 엄마.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나요. 이게 경상도 방언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별빛은 또 그리 멀리. 별빛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빛은 희망이죠. 근데 별빛은 또 그리 멀리라고 돼 있잖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럼 얘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망적 처지죠. 별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온우의 머리 맞댄 골방한데요. 골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세모 치시고요. 골방은요, 저쪽 끄트머리에 처박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난방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삶을 표상합니다. 가난한 삶을 표상하고요. 자,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라고 돼 있죠.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가난을 강조하는 거죠. 손시리게 떨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진주남강 말다에도 오명 가명, 오면서 가면서 라는 얘기예요. 자,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머니의 고된 삶을 읽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갔다가 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만 해도 열 몇 시간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힘들어요. 돈이나 많이 벌면 안 힘들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일한 적이 있거든.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유소 야간 알바 있거든요. 야간 알바를 하면 거기가 이제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시급 진짜 잘 줘요. 표준 시급 무조건 다 지켜주고요. 거기에다가 야간 수당이 딱 들어가면 1.5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최저임금 얼마야? 시간당 거의 10,000원 돈 가까이 되죠. 1.5배예요. 네, 1시간에 15,000원이에요. 따박따박 줘요. 그거를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출근을 일찍 해. 퇴근을 늦게 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해. 하긴 해.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파파팡 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 거기서 딱 일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쉬었거든요. 한 달 딱 일했을 때 그 얼마 받았더라? 270인가 280 받았어요. 한 달에. 그리고 야간 알바가 생각보다 편해. 단 위험한 점이 있죠. 주유소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다루잖아.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알바는 다 남자예요. 그래서 주유소 카운터, 그리고 거기 편의점, 그 다음에 주유원 해가지고 3명 있는데 3명 다 남자였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노가리 까고, 그다음 새벽에 차 한 대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주유하고. 그거 빼고는 제일 좋았어요. 맨날 노가리 까고 놀아서. 이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보시면 나 두드러 맞는데. 아버지가 소장으로 계실 때 내가 거기서 그렇게 일했거든. 날라리처럼. 탱자.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그래서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통해서 엄마의 고된 삶을 읽어낼 수 있고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에서의 꼬도 역시 줄굼고요. 이것도 역시 의문형어미죠. 자,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옹기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옹기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리고 빛나잖아. 그지? 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그래서 옹기의 모양을 통해서 엄마의 눈에 맺혀있던 뭘 떠올린 거야? 눈물을 떠올린 거야. 여기서도 연상의 방법이 사용된 거죠. 근데 알아둘 거,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다라고 얘기했잖아.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렸죠. 절제한 거죠. 그래서 눈물을 절제한 거기 때문에 이게 깊은 한이에요. 됐어?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참는 게 진짜로 깊은 한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소리내지 않고 우는 것도 그것도 되게 깊은 한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눈물만 또르르르 흘리는 거, 그게 난 더 무서워. 그런 눈물을 본 적이 있거든. 언제? 나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면담 오셨는데
상담, 진학 상담 왔는데 그때 담임이 남경이 성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공고 보내시죠.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머니가 충격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시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대답도 안 하시는 거야.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쓱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가서 앞에서 어머니 얼굴을 딱 봤는데 어머니가 소리도 안 내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걸어가시는 거야. 너무 죄송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깊은 한인지.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엄마 걱정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기영도 씨는 이 시를 썼을 때는 나이가 좀 있을 때예요. 근데 일부러 아이의 목소리를 빌려서 소리를 낸 겁니다. 화자가 아이로 설정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회상 장면에서만 아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성인 상태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나뉘어져 있는데 1년 부분에선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2년 부분에서는 어른의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됐나요? 자 보시면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30단이면요 이만큼이에요. 무거워요. 이거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이고 갔잖아. 그래서 여기서 고된 삶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된 삶을 읽어낼 수 있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이게 반복되거나 아니면요 변형됩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해요. 안 오시네가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됐죠?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해는 시든지 오래 여기 줄 긋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참신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참신한 표현. 왜? 해가 시들었다. 해가 졌다는 것을 해가 시들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게 해가 진 거하고 뭐를 연결시킨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열무가 시들잖아. 됐어요? 해가 진 것과 열무가 시든 것을 연결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신한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찬밥처럼 방에 담겨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드러나죠. 됐나요? 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따뜻한 밥 좋아하지 찬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반론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찬밥 좋아하는데요. 많이 처먹어. 할 말이 없다. 근데 손님 왔을 때 찬밥 주진 않잖아. 니네가 먹을 땐 찬밥 먹는데 손님 왔을 때 찬밥 주진 않아요. 됐나요? 최소한 미지근한 밥이라도 준다고. 따끈한 밥은 아니어도. 됐나요? 찬밥은 맛있지. 뭐 먹을 때? 그렇지. 라면 먹을 때 왜? 이 차가운 상태가 됐을 때요. 라면 국물에 들어가면 얘가 국물을 더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조화로운 맛이 나요. 됐나요? 알아두고 먹자고. 이건 식품 영양학과 교수한테 들은 얘기야. 왜 더 맛있는가? 삼겹살 먹을 때 그냥 돼지고기 먹을 때랑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을 먹을 때 더 맛있어. 왜? 맞아요. 지방에서 단맛이 나거든요. 됐나요? 다 이거 식품 영양학과 교수한테 들은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들었는데 그건 까먹었어. 왜? 전문 용어라서. 됐나요? 자, 근데 계속 보시면요.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물결 표시 치시고요. 역시 반복됐죠.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여기 줄 긋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삶에 지친 어머니를요. 청각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삶에 지친 어머니 청각. 삶에 지친 어머니를 청각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안 들리네. 안 들리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런 소리 들려야 되는데 이 소리조차도 안 들려. 엄마 안 오고 있는 거죠. 어둡고 무서워. 근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빗소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빗소리 나면 어때요? 기분이 더 멜랑콜리해지죠. 애상감이 고조됩니다. 이게 나중 되면 바뀌어요. 나중 되면 애상감이 고조되다 못해서 이제 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주를 처먹기 시작하죠. 됐나요? 그래서 빗소리 들릴 때 꼭 그런 궁상맞은 짓을 한 번씩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때 그때 김광석 노래에 빠져가지고 비 오는 날 창문 딱 열어놓고 오디오 세트에다가 김광석 CD 딱 집어넣고 돌린 다음에 베스트 앨범 돌린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 근처에 24시간 배달하는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24시간.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여기 짬뽕 특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소주 2병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싹 와요. 그럼 이제 마시면서 이제 크 하면서 국물 이제 쫙 들이키면서 미친놈인 거지 집에서. 재수할 때 많이 했었어요. 재수할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음날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이 새끼가 정신줄 놓고는 술 처먹는다고 공부는 안 하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 넌 그러지 마라.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빗소리, 애상감을 고조시켜주고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훌쩍거리던 여기 줄굼고요. 불안감과 외로움이 들어가죠. 불안감, 외로움. 자, 훌쩍거리던. 왜? 엄마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도 들고요.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자,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의 윗목 여기 줄굼고요. 윗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다. 아랫목이 따뜻하고요. 윗목은요. 이 열기가 다 빠져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래서 내 유년의 윗목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지칭하는 말이다. 됐나요? 네. 자, 작품개관 부분 볼게요. 작품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성격은요 회고적, 여기 줄긋자 회고적, 애상적, 향토적, 여기 줄 쭉쭉쭉 그어주시고요. 주제 보시게 되면요 한스러운 삶을 살다간 어머니에 대한 회상 여기 줄긋고요. 특징은요 연상과 비유, 연상과 비유 여기 줄긋고요.에 의한 시각적 심상으로 한과 슬픔의 정서를 형성했다. 정서 형상화 여기 줄긋고요.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성격은 회상적, 애상적, 회상적, 애상적 역시 줄긋고요. 주제는요 어머니를 기다리던, 여기 줄자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여기 줄굼고요. 그리고 특징 보시게 되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요.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가시에서요 1번 표현상의 특징 독특한 종결음이, 독특한 종결음이 여기 줄굼고요. 무엇을, 뭐뭐가, 뭐뭐고 등의 가정이나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요 감정의 절제를 이루는, 감정의 절제 여기 줄굼고요. 효과를 얻고요. 시구의 반복적 사용, 시구의 반복적 사용 여기 줄굼고요. 울엄매와 울엄매, 손실게 떨던가, 손실게 떨던가 등 운율감을 형성하며, 운율감 여기 줄굼고요. 시인의 정서와, 여기 줄굼자 정서와 시적 이미지를 강조 여기까지 줄굼고요. 하는 효과를 거둔다. 자, 시각적 이미지.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빛바라는 눈깔들,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 여기 줄굼자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어머니의 한과 슬픔을 부각 여기 줄굼고요. 자, 그리고 어머니의 고된 삶과 어머니의 고된 삶 여기 줄굼고요. 어머니를 기다리며 추위와 외로움에 떨던 온누이의 모습도 여기 줄굼자 온누이의 모습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걸로 제시됩니다. 자, 나시의 표현상의 특징 보시게 되면요 유사한 문장에, 여기 줄굼자 유사한 문장의 반복과 변조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것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운율 줄굼고요. 화자의 외롭고, 여기 줄굼자 외롭고 불안한 정서를 강조 여기까지 줄굼고요. 그리고 비유법, 여기 줄굼자 비유법, 음성상징어, 감각적 이미지 여기까지 줄굼고요. 등을 사용하여 외롭고 두려웠던 어린 시절에, 여기 줄굼자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 여기까지 줄굼고요. 함께 엮어 읽기, 가와 나의 비교. 두 작품은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가의 시각, 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머니의, 여기 줄굼자 어머니의 아픈 마음의 초점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것을 맞추고 있는 반면 나는, 나 네모 치시고요. 화자의 아픈 마음을, 화자의 아픈 마음이 여기 줄굼고요. 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거 물어보는 서술형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하고 성북동 비둘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작가 경향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새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게 되면 새는요 누가 썼다? 박남수 씨가 썼죠. 박남수 씨는요 작품을요 적게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작품 수가 2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시인인데도 시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나올 만한 시는 이미 수능에 나왔어요.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는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올 만한 시가 박남수의 이 새 정도입니다. 새. 되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는요. 이 박남수 씨는 존재, 본질을 탐구하는 시를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이미지를 다양화시키는데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온다? 이 사람 시에서는 창조적 상징. 근데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요. 왜? 작품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작품 활동 조금 하다가 이분이 어디로 넘어간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뭐 하냐 하면 우리 작품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죠? 김소월의 시집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의 그 맛깔난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요. 왜? 걔네들은 레드면 그냥 레드예요. 우리는 시뻘겋다, 새빨갛다, 불구죽죽하다, 불그레하다,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걔네들은 레드 끝이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대 입시 준비하는 놈들이 또 그래요. 딴지 걸면서 선생님 레드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봐. 인디언 레드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 있대. 어떤 거야 그게? 인디언 레드 뭐 인디고 뭐 차이 있다는데 뭐 눈으로 보고 너 골라봐. 그러면 지들도 못 골라요. 미묘한 차이야. 갖다 놓고 골라보라 그러면 못 골라요. 웃긴 놈들이야.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김광섭 씨 나와 있죠. 김광섭 씨. 무관의 제왕입니다. 무관의 제왕. 왜? 이 성북동 비둘기가 이 94년도에 수능을 시행하기 전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과연 학생들을 변별해서 대학에서 이제 변별해서 이제 뽑을 수 있을 만한 기준치가 될 수 있나 그런 시험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비 시행을 2번을 합니다. 94년에. 그래서 94년에 고3이었던 분들이 좀 실험량이에요. 실험용 G? 왜? 결국은 그분들은 뭘로 시험 보고 갔냐면 수능 가지고 안 갔어요. 학력평가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험은 자기네 시험대로 준비해야 되고 수능을 2번 봤어요. 예비 시행을. 그 예비 시행에 뭐가 나왔다? 이 김광섭 씨의 이 성북동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북동 비둘기 말고 김광섭 씨의 또 다른 시가 나오겠지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처음에 이 사람은 관념적인 성찰을 시 속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곱씹고 인간은 왜 사는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현대 문명이 눈 뜨고 봐줄 수 없어. 그래서 문명 비판하는 시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김광섭 씨가 뇌출혈이 일어나요. 머리 안에서 혈관이 터집니다.
병원 실려가요. 그래서 머리 뚜껑 열고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핏덩어리 다 긁어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머리 뚜껑 닫았는데 이게 좀 큰 수술이었나 봐. 회복이 바로 안 된 거죠. 3주 정도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깨어나시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름시름 이제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지금은 도시에서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다 그냥 주차센터 아니면은 주차장 뭐 이런 거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옛날 병원들은요 조경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병원 앞에 뭐가 있어? 병원 앞에 공원이 있어요. 산책할 수 있는. 거기다 꽃 같은 거 심어놓고는 그 꽃 막 기르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뭐 하라고? 환자들이 생에 대한 욕구를 느끼라고. 힐링하라고. 지금보다 훨씬 인간적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딴 거 없어요. 다 그 땅은 다 돈인데 그걸 냅둬서 뭐 할 거야? 건물 계속 올려야지. 우리 동네에 있는 유명한 병원 어디? 아산병원. 아산병원이 진짜 돈 긁어내는데 진짜 최고예요. 뭐만 했다 하면 검사하지. 또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거 하셔야 된다. 나 올해 7월 달에 나 시술 받으러 한번 간다 또. 심장이 또 지 맘대로 뛴대. 부정맥이 와서. 근데 시술 한번 받았는데 그때도 살짝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냅둬보죠 뭐 이랬거든 의사가.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하재.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든가. 그 돈 몇백만 원 내고 하는 건데. 짜증나게. 또요? 그랬더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시느니. 심장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하자고. 7월 달에 한번 갔다 옵니다. 안 돌아오면 하늘에서 만나? 알았지? 그래서 그 병원 앞에 놓여있는 그 화단을 돌아다니다가 이 간병인이 이제 끌고 다닌 거야. 휠체어에 태워서. 근데 그때가 이제 봄날이었는데 관리인이 거기다가 물을 뿌린 거야. 채송화가 펴있는데 노란색. 근데 이 채송화가 그 물기를 머금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는 나도 살아야겠다. 살아봐야겠다. 이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경행이 바뀌게 돼요. 어떤 걸로? 자아성찰. 근데 자아성찰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위에서랑 달라요. 올바른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개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뭐 인간은 왜 사는가 이딴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부분의 근데 시인들이요 한번 아프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거의 대체로. 왜? 무신론자였던 분들도요 나이 먹잖아요. 그리고 뭐 크게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체로 다 뭐다? 아주 열렬한 광신도가 됩니다. 됐나요? 나는 내 친구 아버지 봐서 알아.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었거든.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병원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병원에서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생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진짜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두 달 안에 죽는다는 얘기인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제 친구 아버지가 진짜 열렬하게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내 눈으로 안 봤으면 안 믿어. 근데 정말 독실한 신자가 되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예수님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셨대. 뚜껑 없는 거. 선글라스 끼고. 그게 뭐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는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국말로?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예루살렘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그러셨대. 근데 그러고 나서 물어보셨대. 어디가 아프냐 그러는데 저희 그 친구 아버지가 배에 원인 없이 복수가 차오르는, 그러니까 내장하고 여기 근육이 있으면 그 사이에 물이 차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빼내는데 빼내도 계속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집에 가서 마무리 하시라고. 그때 정말 열렬히 기도를 하셨는데 배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네 배를 낫게 해주마 그랬더니 배를 이렇게 싹 쓰다듬으셨대.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딱 깼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시더래. 화장실로 뛰어가신 거예요. 설사를 하시고 다시 나왔다가 또 배가 아파서 가서 설사하고 하룻밤 내내 설사를 하셨대요.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그때가 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애가 날마다 표정이 죽어가는 표정이었어. 근데 어느 날인가 애가 밝아진 거야.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소문났어. 저 새끼 미쳤나? 왜 저래? 이러면서. 됐나요? 올바른 삶.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모의고사 잘 풀어오시고 오답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는 2개이기 때문에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해도 꽤 길 거야.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